저는 한국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또 그리고 웹툰 작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저를 소개할 때 그래픽 스토리텔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작가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제 그림을 통해서 제 생각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스톤하우스. 제가 보여드릴 것은 간단하게 히어로를 하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뼈부터 시작해서 그 살을 입히고 그 위에 좀 간단한 마무리를 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클립 스튜디오 프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은 삼성 노트북이고요. 펜을 쓸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먼저 좀 상상을 하고, 머리, 가슴, 그리고 골반, 이것은 어떤 그 가이드가 되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위에 이렇게 라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옅은 파란색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이 포즈의 컨셉을 먼저 잡은 다음에 여기에 뼈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뼈대를 그리고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제 책이 약간 해부학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토대를 잡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팔과 손의 경우는 손바닥과 손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팔의 뼈가 꼬이기도 하고 11자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캐릭터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케치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그림이라는 표현 매체의 장점이 계속 그리면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이 손등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 손바닥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먼저 이 부분에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뼈의 모양을 확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뼈를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자, 이 위에 근육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보다 이제 뼈의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의 근육 묘사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육이 많으면은 그 인체의 여러 가지 이정표라든지 시각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곡선이 많은 인체를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근육이 많아지면은 각지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그리기도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곡선이 많으면 어려워요. Learning anatomy can be intimidating, but my anatomy course can help. At Proko.com/anatomy, I'll take you through all the bones and muscles that artists need to know to draw better figures. I'll give tips and tricks along the way to better help you understand how everything fits together and how to simplify all those shapes. Proko courses are one-time payment for lifetime access, so you can take courses at the speed that works for you, or repeat lessons when you need to freshen up on your skills. Right now, you can get 15% off all Proko original courses. So take the plunge and start learning from all the 371 lessons available in the anatomy course. Get it before January 1st. 일단 제가 처음에 프로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수작업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의뢰인들이 다 PSD 파일을 원했어요. 포토샵 포맷의 파일을 원했어요. 그래서 수채화나 아크릴로 이제 그려서 넘기려고 하면은 그 의뢰인들이 굉장히 좀 곤란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한국 상황에 맞춰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의뢰인들의 주문이 계속 그때그때 이제 그 완성작을 보면서도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거나 그런 부분에 좀 유연하게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 스스로가 이제 사용하는 그 매체들,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매체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림을 보거나 이제 어떤 작품을 볼 때에도 책을 통해서 보는 경우보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화면이라는 어떤 그 디지털적인 매체의 특성에 맞춘 방향으로 작업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침대에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스케치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컬러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수채화를 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매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부터는 그게 가능해졌죠. 엎드려서 그림을 그린다. 물론 이제 그 허리 건강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스케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곽선을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잡지 떼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그 많은 전통적인 만화가들이 자신의 그림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해왔던 그냥 연습 방법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잡지 떼기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싶지 않은 거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잡지를 하나 정해서 그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 잡지는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그리려고 그런 목표를 잡지 않았던 그런 의외의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그림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한 이제 그 플러스가 됐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만화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 그리기 위해서 멋없는 것들도 이제 그려야 할 필요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묘사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플랜 같은 거를 짜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잡지를 많이 사 읽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잡지라는 매체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잘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잡지 대신에 한 5분 정도 되는 뮤직비디오라든지 짧은 단편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또는 뉴스도 좋고요. 그것들을 계속 이제 그 멈춰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수련 방법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를 지워주고요. 자, 여기에 이 안쪽에 색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탕색이라기보다는 그 일부분 부분을 채색하다가 그 비어 보이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무채색 톤으로 한번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 이후에 일단 기초적인 부분의 색들을 채웁니다. 이거 고소당합니까 이거? 저 그러면은 좀 약간 색 배치를 바꿔야겠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밑색 작업을 할 때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그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대를 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의 어떤 그 커다란 흐름이라든지 통일성 같은 것들을 놓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펜 끝만 볼 때는 시야가 되게 좁아져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전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선에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확대를 해서 이제 그 디테일을 그리는 식의 작업 방법을 씁니다. 그게 훨씬 더 작업 속도도 빨라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컬러링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서 하드라이트 모드로, 자, 이렇게 하나를 올려놓고, 자, 지금 이 레이어가 그 그림자와 빛을 표현하는 레이어가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만화를 그릴 때는 대사를 넣는 과정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런 류의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이 섀도우를 넣는 이 과정이 제일 재밌습니다. 자,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 빛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연출 방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아래쪽에서 빛이 오는 연출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라이팅 방법에 따라서 이 인물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제 마인드 같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라이팅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라이팅 과정은 묘사를 하는 과정은 이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실제로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은 좀 그런 착각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기대하는 과정입니다. 스케치를 할 때부터 내 캐릭터가 지금은 평면적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살아나겠지? 라는 어떤 그 기대를 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자를 넣고 하드라이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지점에 50% 명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어두움이 표현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밝음이 표현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초벌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약간 밝은 색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밝음과 어두움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대비되면은 그림이 좀 과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섀도우가 아니라 라이트를 넣을 때는 많이 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양념처럼 넣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지금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외곽선을 그리고 기본 컬러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고 이제 밝음을 넣는 그 5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을 오래 합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약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를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완성작이 나오기까지는 약 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7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지털의 장점이라는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에서의 좀 부족한 점들이라든지 좀 틀린 부분들을 이제 그 수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저는 1997년에 게임 잡지에 사파를 그리면서 데뷔를 했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 서양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된 이 계기가 된 게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고 만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알렉스 로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채화 만화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전시를 했다가 원고를 분실했어요. 그 전시 관계자들이 좀 부주의해서 그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디지털 작품이라는 것은 이 신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그린 그림을 간직하기가 보존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다.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로 좀 전환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무엇으로 그리느냐 보다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게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막상 이렇게 디지털 작업이 익숙해지니까 생각보다 간편하더라고요.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2가지 때문에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는 매체의 순수성 같은 것들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고 나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고 마치 새로운 장난감 같은 게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저 집안에서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막 모래밭에 갖고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스킬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그 익혔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약간 스킬 위주, 그러니까 밀도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데 중시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2013년에 아기가 생겼어요. 작가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이제 그 가족이라는 대상이 생기면서 점점 이제 내가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3달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엄마 품으로 못 안기고 이제 병원에 인큐베이터 안으로 갔는데 조그만 아기를 보는데
병원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기를 사진을 찍을 수 없게 하니까 약 5분의 면회 시간 동안 들어가서 5분 동안 빨리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이때. 물론 지금도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이때 경험으로 사실 이 크로키라는 것은 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내가 그린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빨리 그려야 된다면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크로키를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태어나서 계속 이제 그 아이와 이제 그 와이프와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존재들을 이렇게 그 바라보면서 이제 나와 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4년에 한국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저희 아들이 이제 1살이 됐을 때였는데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여행을 가다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고를 보면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뭐 어쩔 바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에는 그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떠나는 해이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생각보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린 거였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 그림 덕분에 그림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석정현 그러니까 스톤하우스라는 작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사실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해부학이 필요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이 알아서 쓰게 된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알고 싶어서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그려왔던 인체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을 모아서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 그게 저만의 궁금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부학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저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한 부분들을 책에 모아놓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정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이 근육과 뼈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실제로 인체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인체라는 굉장히 어렵고 모호한 대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포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포즈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느낌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신기한 것은 지금 말이 이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어딜 가도 포즈를 보여주면은 대부분 알아본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포즈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과 계속 이제 그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서 저도 같이 했던 건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숙제를 내주는 걸 가장 즐기냐면은 한 화면을 가득 채워오는, 그러니까 뭐든 좋다. 무슨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취향, 그리고 뭐 걱정, 희망, 여러 가지 것들을 한 화면에 가득 채워오는 글씨든 그림이든 이런 그 프로젝트를 많이 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면을 계속 채우다 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거는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취향,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실력이 좋고 잘 그리는 친구들에게 항상 걱정을 해주는 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 자신이 잘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계속 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꺼내봐야 돼요.
꺼내고 그리고 채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던 그 캐릭터들을 이제 그렸던, 그리고 내가 본능적으로 그리게 되는 것, 자꾸 이제 버릇처럼 그리게 되는 것, 무언가를 어떤 목적 없이 종이 위에 그려야 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그리는가, 내가 그것을 왜 그리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사람들 그리는 거죠. 이 사람을 그리는 것은 이 얼굴 안에 굉장히 많은 근육과 조직들과 뭐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움직여가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게 제일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그려지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 좀 익숙한 분이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 김정기라는 사람이 떠났을 때 제가 그냥 단순히 어떤 동료를 잃었다는 그 슬픔보다도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 없어졌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못 보지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싶은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시각에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음악가는 듣고 싶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 요리사는 이제 먹고 싶은 걸 만들어주고, 뭐 그렇지만 사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시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고 싶은 게 최고예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건 화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남이 보고 싶은 걸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스스로 보고 싶은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제가 봤던 게임들, 애니메이션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나름대로 제 식대로 그냥 한국의 감성을 입혀서,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너무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디즈니는 천재적인 작화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캐릭터의 거의 교과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캐릭터들을 이제 그리면서 만약에 이 캐릭터들이 한국 경찰의 옷을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그려봤던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그런 그림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제 헬보이라는 캐릭터거든요. 그 헬보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스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가가 그릴 수 있는 어떤 가장 효율적이고 명료하고 간결한 그 표현 방식을 가진 그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뉴라 작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캐릭터를 그릴 때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마블 커버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팬아트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팬아트였어요. 그 헐크라는 캐릭터가 브루스 배너가 들어가고 이제 아마데우스 조라는 한국인 캐릭터가 헐크가 된다라는 소문을 접했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 나름대로 팬아트를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우연한 기회에 마블 에디터 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고요. 심지어는 이 팬아트를 그대로 커버로 썼어요. Totally Awesome Hulk라는 그 작품의 커버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재밌어하고 와 보고 싶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리지 않았다면은 그 에디터의 눈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스스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스스로 발견을 해서 그걸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잘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그려야 된다. 그럼 잘 그리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스스로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같이 이제 그 교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쟁이 이전에 인간으로서 잘 사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은 화가도 인간이니까요.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잘 살고 같이 이제 재밌는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행복한 어떤 마지막을 맞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걸 만들겠습니다. 제 스스로 재밌고 여러분과 재밌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스톤하우스 JH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그 짤막짤막한 그 소품 위주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경 와 주시면은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get Stonehouse's anatomy book at superannieus.com. And if you're a traditional artist looking to make the jump into digital, go to Proko.com/digital painting. Our digital fundamentals course has everything you need to make that transition seamless. We cover all the basics to get you started and advanced painting tools and techniques in part 2. And thanks to the 12 days of Proko, you're looking at 15% off. Go check out all the Proko original courses you can save on at Proko.com/store.